자, 선대칭 도형은 두 도형이 뭐에 대해서 대칭이었던 게 선대칭이었어? 예이? 용어를 까먹으면 어떡해. 선대칭 도형은 도형에 어떤 도형에 직선을 하나 그었을 때 그 직선을 축으로 양쪽에 있는 도형의 형태가 완전히 같았을 때 선대칭 도형이 되는 거였죠. 돼요? 자, 그럼 점대칭 도형은 뭐냐면요. 이 도형이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어떤 한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에 어떤 한 점을 잡고 얘를 180도 이렇게 돌렸어요. 180도 이거 축을 잡고 180도 돌렸어. 그때 180도 돌리기 전의 모양과 180도 돌린 후의 모양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도형, 이거를 점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돼요? 어떠한 점에 대해서 어떤 한 점을 잡고 180도 돌렸을 때 완전하게 일치하는 형태를 점대칭 도형이라고 불러요.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예시 하나 볼게요. 자,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는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돼요? 이 평행사변형 안에 중심에 이렇게 점을 딱 찍고 이 점을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90도 옆으로 90도 돌렸어. 그럼 도형이 어떻게 돼요? 이 리을 점이 90도 돌아가면서 어디로 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죠. 돼요? 그리고 기역은 오른쪽 위로 돌아가겠죠. 얘가 이렇게 그냥 그대로 돌아갔으니까. 돼요? 그리고 니은은 왼쪽 위로 올라갈 거고요. 디귿은 왼쪽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돼요? 이렇게 90도 돌렸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돌려, 얘를. 90도를 한 번 더 돌려. 그럼 도형이 기역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니은이 오른쪽 위로 가겠고, 디귿이 왼쪽 위, 리을이 왼쪽 아래로 가는 도형이 될 거예요. 돼요? 이때 180도 돌렸을 때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사각형이랑 이 디귿, 리을, 기역, 니은 사각형이 형태가 일치해? 아니면 일치 안 해? 일치하죠. 돼요? 이런 애들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하는 거야. 돼요? 이때 기역이랑 대응하는 점이 누구야? 그쵸? 기역이랑 디귿이 대응하죠? 그 다음에 디귿이랑 니은이랑 대응하는 점은? 그쵸? 니은이랑 리을이 대응합니다. 돼요? 자, 그럼 기역, 니은, 변, 기역, 니은이랑 누구랑 대응해? 그쵸? 디귿, 리을이랑 대응하는 거죠. 돼요? 대응각은 그러면은 각, 기역, 니은, 디귿의 각, 얘랑 누구랑 대응해요? 그쵸? 디귿, 리을, 기역이랑 대응한다는 거예요. 돼요? 이게 점대칭 도형인데요. 자, 점대칭 도형의 기본 형태는 이렇게 돼요. 어떤 한 점을 잡고 180도 돌렸을 때 이 두 개의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거를 점대칭 도형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점대칭 도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 회전시키기 위해서 먼저 점을 하나 찍어줘야 될 거 아니야. 돼요? 그 점을 대칭점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칭의 중심이라고 부르는데, 대칭의 중심에서, 위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자. 대칭의 중심에서 기역까지의 길이, 대칭의 중심에서 기역까지의 길이, 그리고 기역이랑 대응하는 점이 누구였어? 디귿이었죠. 이 중심에서 디귿까지의 거리가 얘네가 서로 같아요. 대칭의 중심에서 각각 대응하는 두 점까지의 거리가 무조건 동일해야 됩니다. 같아야 돼요. 돼요?
그럼 대칭의 중심에서 리을까지의 거리랑 뭐랑 같아야 돼? 대칭의 중심에서 니은까지의 거리. 얘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돼요? 자, 그래서 대칭의 중심을 어떻게 찾아주냐면요. 대칭의 중심을 찾는 법이 먼저 서로 대응하는 두 점 있죠. 서로 대응하는 두 점을 선으로 잇습니다. 기역과 디귿을 선으로 이어요. 돼요? 그리고 니은과 리을도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점이죠. 얘네도 니은과 디귿을 리을을 선으로 이렇게 그어요. 돼요? 이때 이 두 선이 만나는 이 점 있죠. 이 점이 대칭의 중심이 됩니다. 이게 점대칭 도형의 특징이야. 다른 데에 점 찍고 돌리면은 도형이 똑같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리모컨이 아니라 이거를 예시로 들어보자. 자, 이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의 한 가운데 중심 여기를 잡고 180도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완전히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형태로 보게 되겠죠. 근데 그 중심점을 여기다 잡고 얘를 회전시켜요. 그럼 얘가 핸드폰이 어디로 가? 원래 여기 있던 핸드폰이 이쪽으로 옮겨갔죠. 그럼 얘는 점대칭 도형이라고 안 하는 거야. 이걸 대칭점이라고 안 하는 거야. 이거를. 위치도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완전히 똑같은 위치에 완전히 똑같은 형태로 오게 하는 그 점을 대칭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돼요? 그렇게 대칭의 중심이 되는 점은요, 오직 한 개밖에 안 나와요. 돼요? 점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점대칭 도형을 어떻게 그리냐면요. 얘는 실제로 문제를 보면 돼요. 문제 보면 엄청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일단 문제부터 볼게요. 1번. 점대칭 도형인 거 대 동그라미 아닌 거 대 X표래요. 자, 1번은 점대칭 도형일까 아닐까? 1번 맞아? 자, 얘 어디다가 점 찍고 180도 돌렸을 때 점대칭 도형은 점을 찍고 180도 돌렸을 때 완전히 일치하는 형태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얘 여기 점 찍고 여기에 점 찍고 180도 돌리면은 이 꼭지점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겠죠? 돼요? 점 어디에 찍든 얘를 180도 회전시키면 이 꼭지점은 이쪽 오른쪽 아래로 가게 되잖아. 왼쪽 위에 있는 애가 오른쪽 아래로 가게 되잖아. 자, 얘가 오른쪽 아래로 가게 되면은 똑같은 형태가 그려질 수 있어, 없어? 없죠? 얘 180도 회전시키면은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요. 돼요? 이 점이 이쪽으로 옮겨가고요. 이 점이 이쪽으로 옮겨가요. 돼요? 그러면 얘는 점대칭 도형 맞아 아니야? 아니죠. 돼요? 방향은 상관없어요. 오른쪽으로 돌리든 왼쪽으로 돌리든 180도 돌리면 어차피 똑같은 형태 돼요. 돼요? 자, 그러면 1번은 답이 아니죠. 돼요? 자, 그럼 2번은 맞죠? 자, 이때 대칭의 중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자, 얘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라고 할게요. 점, 기역이랑 누구랑 대응해요? 그쵸. 기역이랑 미음이랑 대응하죠. 그럼 서로 대응하는 두 점을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줍니다. 돼요? 자, 그리고 니은이랑은 누구랑 대응해? 니은이랑 비읍이랑 대응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겹치는 이 점, 얘가 대칭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돼요?
자, 3번은 점대칭 도형 맞아 아니야? 3번? 아니죠? 얘도 180도 돌리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꼭지점이 어디로 가요? 아래로 가죠? 근데 아래에 대응하는 애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도 틀리게 된 거죠. 자, 그럼 4번은? 맞죠? 타원 그대로 돌리면은 얘랑 얘가 서로 대응하게 되겠죠? 돼요? 근데 동그라미는 무조건 동대칭도형이에요. 동그라미? 그쵸? 동그라미는 어디가 대칭의 중심이야? 원은 그냥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 대칭의 중심이 됩니다. 점대칭의 중심이 돼요. 돼요? 자, 근데 타원은 이렇게 길쭉한 원도. 얘도 점대칭 도형 맞습니다. 여기에 점 찍고 얘를 그냥 180도 이렇게 돌리면은 똑같이 맞춰지게 되겠죠? 돼요? 자, 그럼 니을 점대칭 도형에서 대칭의 중심을 찾으래요. 자, 이 도형이 형태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얘는 점대칭 도형이 맞거든요? 자, 점대칭 도형은 어떻게 찾는다고? 중심? 먼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점대칭 도형의 중심에서 각 대응하는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돼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기역이 만약에 중심이라고 생각해 볼게. 돼요? 자, 그러면은 대칭하는 애가 대칭점이 누구랑 누가 대칭해요? 기역이랑 미음이 대칭하죠. 돼요? 근데 기역이 중심이라고 하면은 기역에서 기역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0이죠? 기역에서 미음까지의 거리는 뭐 길이가 엄청 길겠네요. 돼요? 그럼 얘네 둘의 거리가 같아 틀려? 틀리죠? 그럼 기역은 대칭의 중심이다 아니다? 아니다. 돼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점, 기역, 미음,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어느 점에서 기역과 미음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그쵸? 디귿이죠. 돼요? 대칭의 중심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찾아주게 되는 거예요. 자, 3번. 점 디귿의 대응점을 찾아보래요. 점 디귿의 대응점이 누구야? 그쵸? 비읍이죠. 변, 니은, 디귿의 대응변. 그쵸? 미음, 비읍. 각, 니은, 디귿, 리을의 대응각. 니은, 디귿, 리을의 대응각은 누구야? 그쵸? 미음, 비읍, 기역. 돼요? 자, 그럼 4번. 자, 얘가 점대칭 도형이래요. 점대칭 도형의 대칭의 중심을 찾으랍니다. 자, 대칭의 중심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 두 대응점끼리 선을 그었을 때 겹치는 점이죠. 얘랑 누구랑 대응해요? 어디에 있는 애? 1번, 2번, 3번, 4번, 5번. 1, 2, 3, 4, 5. 3번. 얘랑 대응하죠. 돼요? 그럼 대응하는 두 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돼요? 자, 그리고 또 대응하는 점 두 개. 누구랑 누구? 얘랑 대응하는 누구야? 바로 아래에 있는 애, 얘죠. 얘네 둘이 이렇게 이었을 때, 이 교점. 여기가 대응점이 되는 거죠. 돼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하나 긋고, 이렇게 하나 그어야 되겠지. 여기죠. 돼요? 자, 그럼 5번. 자, 얘가 점대칭 도형이 되도록 그림을 완성해 보래. 얘가 점대칭 도형이 돼야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지금 절반밖에 안 그려져 있고 얘랑 점대칭 도형이 되도록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 그랬잖아. 대칭의 중심이 어디야? 여기 빨간색으로 점이 찍혀 있는 애. 얘를 점대칭 도형의 중심으로 삼고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돼요? 자, 그러면은 점대칭 도형은 각각에 대응하는 꼭지점부터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꼭지점. 얘는 점대칭 중심까지 몇 칸이야? 3칸이죠. 옆으로 이렇게 3칸 갔죠. 그럼 점대칭 도형에서, 중심에서 반대쪽으로 똑같이 3칸 갔을 때 여기가 얘의 대응점이 되는 거죠.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이 점의 대응점을 찾을 거야. 이 점의 대응점. 이 점은 잠시만. 잉크가 다 떨어졌네. 좀만 기다려봐요. 자, 이 점은 대응점에서부터 왼쪽으로 몇 칸? 한 칸. 위로 3칸에 있는 점이죠. 돼요? 자, 그러면 얘랑 대응하는 점의 위치는 이 대응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몇 칸? 그쵸. 이 빨간 점은 대응점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갔었죠. 그럼 이 점에 대응하는 점은요, 이 중심에서 반대로 가면 돼요. 오른쪽으로 몇 칸? 한 칸. 위로 3칸 갔으니까 아래로 3칸. 돼요? 여기가 대응점이 되는 거야. 됩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검은색 점과 빨간색 점은 지금 직선으로 이어져 있죠. 돼요? 그러니까 얘네도 이제 검은색 점과 빨간색 점을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놈. 얘는 대응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몇 칸? 3칸. 위로 3칸이죠. 그럼 얘의 대응점은 중심점에서 어디로 3칸? 아래로 3칸. 그리고 아래로 3칸, 위로 3칸이면 제자리인데? 예. 오른쪽으로 3칸 갔었죠? 그러면은 대응점은 오른쪽으로 3칸 갔으면 대응점은 왼쪽으로 3칸. 돼요? 여기. 됩니까? 자, 그럼 이제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은 뭘로 이어져 있어요? 직선으로 이어져 있죠? 직선으로 그으면 돼요. 그리고 파란색 점과 검은색 점은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이어져 있지. 그럼 얘도 직선으로 이렇게 이으면 돼요. 돼요? 이렇게 해서 그려진 게 점대칭 도형이 되는 거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6번.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이 돼, 얘가. 이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각도는 몇 도가 돼야 돼요? 그쵸, 130도. 점대칭 도형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뭐에? 같아야 되는 거죠. 대응하니까 같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아래의 길이는? 그쵸, 얘도 8cm. 됩니까? 자, 그럼 얘는 몇 도야? 6-2번 얘. 그쵸, 120도. 돼요? 자, 그럼 얘는 몇 cm? 그쵸, 4cm.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37번. 자, 다음 중 점대칭 도형인 알파벳을 모두 고르래. 점대칭 도형이네. 자, 1번은 점대칭일까 아닐까? 1번. 점대칭 도형? 아니죠? 얘 180도 돌리면은 이쪽에 있는 꽉 막혀 있는 부분이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을 꽉 막아버리겠죠. 돼요? 그러면은 애당초 형태 자체가 똑같이 가? 안아지는 거죠? 그럼 1번은 점대칭 도형이 아니라는 거네요. 돼요? 자, 그럼 2번은? 2번도 아니죠? 얘 거꾸로 돌리면은 180도 돌리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길쭉한 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를 꽉 채워버리겠죠. 돼요? 그럼 2번도 아니죠. 그럼 3번은? 그쵸, 3번은 맞습니다. 자, 그래 4번은? 4번? 아니죠. 자, 5번은? 그쵸, 5번 맞죠. 3번, 5번 이렇게 두 개 되는 거죠. 돼요? 자, 그럼 38번 1번만 해보시죠. 38-1번 대칭의 중심 어떻게 찾는다고? 대응하는 점끼리 선으로 이었을 때 그 두 선의 교점이 대응점이라고 그랬죠. 자, 얘랑 얘랑 이렇게 선 긋고 이 점이랑 대응하는 점 이렇게 선 그었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대칭의 중심이 되는 거죠. 돼요? 자, 그럼 41번.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대답해 봅시다. 다음 중 점대칭 도형인 도형을 모두 고르래요. 자, 1번 정삼각형. 점대칭 도형. 아니죠? 애당초 삼각형은 점대칭 도형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삼각형은 점대칭 도형이 될 수 없는 게요. 삼각형은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 얘를 180도 회전시키면은 이 점이 무조건 이쪽 아래로 와야 돼 버리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삼각형은 애당초 점대칭 도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직사각형은? 되죠? 원은? 원은 무조건 된다 그랬어? 정사각형은? 되죠. 정칠각형은? 각이 몇 개 있는 거야? 7개 있는 거죠. 각각 대응하는 점이 꼭지점이 7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꼭지점이 7개 있는 거잖아. 각 꼭지점마다 대응하는 꼭지점이 하나씩 무조건 존재해야 되죠. 근데 얘가 만약에 칠각형이라서 지금 점이 7개 있잖아. 2개, 2개씩 묶으면은 한 면이 남죠. 돼요? 그러면은 점대칭 도형, 대칭 도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점대칭 도형 할 수가 없어요. 점대칭 도형은요, 각각의 대응하는 대응점들이 쌍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홀수는 안 돼요. 그래서 꼭지점이 홀수로 나오면은 얘는 점대칭 도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돼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42번은 뭐 금방금방 할 수 있겠고요. 자, 43번. 점 이행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이래요. 이때 각, 기역, 리을, 디귿. 어디야? 기역, 리을, 디귿.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각이죠? 얘랑 크기가 같은 각을 찾으래요. 누구야? 이라고 하면 틀려요. 자, 기역이랑 대응하는 점이 누구야? 디귿이죠. 그럼 기역, 리을, 디귿과 대응하는 각을 찾아달랬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각, 디귿, 리은, 기역. 사실상 뭐 틀린 말은 아니야. 대응각이라는 확실하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 대응각을 찾아달라 그러면은 각 점들을 전부 다
서로 대응하는 점으로 바꿔서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돼요? 이거 선대칭 도형할 때도 얘기했었지? 순서가 중요하다고. 됩니까? 네. 자, 그러면은 46번. 자, 오른쪽 도형은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이래요. 이때 점대칭 도형의 둘레는 얼마가 될까요? 얼마일까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 길이가 얼마야? 얘가 12cm 되죠. 얘는 10cm죠. 그럼 이제 얘는 6cm가 되는 거죠. 돼요? 자, 그러면 이 도형의 둘레는 얼마야? 다 더하면 되죠? 얼마야? 56. 그쵸, 56cm. 돼요? 자, 그럼 48번. 자, 다음은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이래요. 이때 선분 디귿 비읍의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네요. 자, 디귿 비읍의 길이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의 길이를 몰라서 뭐 구하고 있어? 그쵸, 미음 비읍의 길이. 얘를 몰라서 못 구하고 있잖아. 얘가 몇 cm냐는 거예요. 자, 먼저 이응 미음의 길이 알려줬네요. 이응 미음의 길이가 얼마야? 5cm죠. 그럼 이응 미음의 길이랑 똑같은 길이를 가진 애가 누구야? 그쵸, 니은 이응. 니은 이응의 길이가 얘가 5cm 돼야 되는 거죠. 돼요? 그럼 디귿 니은의 길이는 몇 cm? 그쵸, 얘가 3cm. 자, 그래 얘가 점대칭 도형이니까 디귿 니은의 길이랑 뭐랑 같아? 그쵸, 미음 비읍의 길이랑 같은 거죠. 얘가 3cm 되겠네요. 돼요? 그럼 디귿 비읍의 길이는? 그쵸, 16cm. 돼요? 자, 그럼 49번은 한번 지금 바로 한번 그려봐요. 얘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 먼저 각각의 점을 하나하나 먼저 대응점을 먼저 찾아줄 거예요. 자, 어떤 점부터 시작할래? 아무 점이나 먼저 골라. 가능하면은 선의 시작점을 일단 먼저 그 점부터 잡는 게 좋아요. 얘는 이 점 시작점이 여기. 얘요? 여기 시작점. 선이 시작하는 이 점. 얘요? 얘랑 대응하는 점이 어디야? 이 빨간색 점에서 이 점은 왼쪽으로 몇 칸? 3칸. 그럼 얘랑 대응하는 점은 반대로? 그렇죠. 오른쪽으로 3칸 가서 여기가 되는 거죠.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점. 이제 이 선을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이 점. 선 따라서 가다 보면 여기 이 점 나오죠. 이 점은 이 빨간 점에서부터 왼쪽으로 몇 칸? 6칸. 그러면은 대응점은 이 점에서 어디로? 왼쪽으로 6칸 간 점에 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의 대응점은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6칸. 거기 점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찍었던 점과 그 다음에 찍었던 점이 뭘로 이어져 있어? 직선으로 이어져 있죠. 그럼 얘네 둘을 직선으로 이어줍니다.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점은 이렇게 쭉 선 타고 올라오다가 어디야?
얘죠. 이 점은 이 빨간색 점에서부터 어디로 몇 칸, 어디로 몇 칸? 오른쪽으로. 아니죠. 빨간색 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빨간색 점에서 이 점으로 가려면은 아니요, 위로 몇 칸? 위로 3칸, 왼쪽으로. 왼쪽으로 3칸. 그럼 얘랑 대응하는 점은 이 점에서 아래로. 아래로 3칸. 그리고 오른쪽. 그쵸, 오른쪽으로 3칸. 그쵸, 그 점. 그리고 두 번째 찍은 점과 세 번째 찍은 점은 뭘로 이어져 있어? 직선으로.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그렇게 돼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이번에 어느 점? 얘죠. 네. 얘는 이제 빨간색 점에서 위로 세 3칸, 오른쪽으로. 그쵸, 오른쪽으로 4칸. 그럼 얘랑 대응하는 점은 이 점에서 아래로 3칸, 그리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4칸.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찍었던 건 네 번째 찍었던 점이 직선으로 이어져 있죠.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이랑 이 점은 뭘로 이어져 있어? 그쵸, 맨 처음 찍었던 점이랑. 그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 돼요? 이게 점재층 도형 그리는 방법이에요. 됩니까? 자, 그럼 심화 유형 1번. 자, 접은 직사각형을 보고 전체 넓이를 구하래요. 자, 다음 직사각형 모형의 종이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확히 절반 접어서 뭐 했어? 얘를 정확히 접어 올렸죠. 돼요? 이 아래에 있는 니은이 미음으로 가도록 얘를 접어서 이렇게 올린 거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때 종이 전체의 넓이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종이 전체의 넓이는 얼마니? 돼요? 자,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 이 접어 올린 이 부분이랑 이 삼각형이랑 삼각형 기역, 미음, 디귿은 무슨 관계야? 응? 무슨 관계야? 얘네 합동. 합동의 뜻이 뭐였어? 얘네들이 겹쳤을 때, 그쵸? 완전히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 도형을 합동관계라고 불렀어요. 돼요? 얘네가 왜 합동이야? 그쵸?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접어 올렸으니까 당연히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겠죠?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직사각형 모양에 이 직사각형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필요하죠. 자, 먼저 세로의 길이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세로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지금 직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세로의 길이는 선분 뭐의 길이랑 똑같은 거야? 기역, 니은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죠? 돼요? 자, 기역, 니은의 길이는 뭐랑 똑같아요? 아니죠. 지금 두 삼각형이 뭐라 그랬어? 합동이라 그랬죠. 그럼 이 기역, 니은의 길이랑 뭐랑 똑같아? 그쵸. 기역, 미음의 길이랑 똑같은 거죠. 돼요? 그럼 여기가 몇 cm? 4cm가 됩니다. 돼요? 자, 그리고
또 합동의 삼각형이 있는데 또 있는데 합동의 삼각형 누구랑 누가 합동일까? 합동의 삼각형이 하나 더 있어. 걔는 원래 합동이고요. 자, 이제 우리 가로의 세로의 길이 구했잖아. 이제 뭐 구해야 돼? 가로의 길이 구해야 되죠. 가로의 길이는 기역, 리을의 길이랑 가로의 길이가 똑같죠? 가로의 길이는 기역, 리을의 길이죠. 돼요? 그럼 기역, 리을의 길이 구해야 되는데 지금 뭐 때문에 못 구하고 있는 거야? 비음, 리을의 길이 얘가 지금 몰라가지고 지금 가로의 길이를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돼요? 지금 근데 얘의 길이가 이미 나와 있다. 얘가 3cm예요. 왜? 그죠. 기역, 미음, 비읍 삼각형이랑 비읍, 아니지. 기역, 미음, 비읍이랑 기역, 리을, 비읍이 서로 삼각형 기역, 미음, 비읍이랑 삼각형 디귿, 리을, 비읍이 서로 합동입니다. 합동인 삼각형이에요. 둘이. 돼요? 얘네가 왜 합동일까? 합동인 이유. 자, 이렇게 볼 거예요. 이제 합동의 조건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자세히 기억해야 돼요. 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요. 먼저 SAS 합동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S랑 A가 뭘 뜻하는지 내가 이따가 알려줄 거니까 일단 먼저 합동 조건부터 싹 다 적어주고 그리고 나서 알려줄게요. 그리고 ASA 합동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리고 SSS 합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이 세 개의 합동 조건이 있어요. 이때 얘네들이 각각 뭘 뜻하냐면요. 먼저 S는 사이드. 영어 단어 뜻 알아요? 사이드가 얘가 변입니다. 사이드 변. 돼요? S는 변을 뜻해요. 그리고 A는 앵글. 앵글이 뭘 뜻할까? 얘는 각을 뜻합니다. 돼요? 자, 그러면 SAS 합동이라는 거는 변과 각, 그리고 변. 변과 각과 변이 똑같으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라는 거예요. 돼요? 그럼 ASA는 각과 변과 각. 얘네가 똑같으면 합동이라는 거예요. 돼요? 그럼 SSS는 변과 변과 변. 세 개의 변이 모두 합동이면 그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 합동해도 그냥 변 두 개랑 각 하나만 같으면 무조건 합동이 되는 게 아니야. 이 합동의 지금 이름에 SAS, ASA 이렇게 굳이 S랑 S 사이에다가 A를 끼워 넣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네가 합동 조건에. 얘 그냥 SSA라고 써도 되잖아. 근데 왜 굳이 SAS라고 쓸까? 이게
형태를 뜻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두 개의 삼각형이 있어요. 두 개의 삼각형이 있어. 얘가 A, B, C, D, E, F 삼각형이 있어요. 돼요? A, B의 길이가 얘가 만약에 2cm야. 돼요? 근데 D, E의 길이가 얘가 2cm, 얘도. 일단 변 하나의 길이가 같죠.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각의 크기 얘가 40도래요. 그리고 얘도 여기가 40도래.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C의 길이가 얘가 예를 들어서 3cm야. 그리고 DF의 길이가 얘가 3cm야. 자, 이때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일까 아닐까? 합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얘네가 합동이 되는 조건들 있잖아. 이 조건들을 순서대로 써볼 거예요. 일단 먼저 이 끄트머리부터 B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게요. 뭐가 같아? 각이 같죠. A.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타고 올라가면서 뭐가 같아? 변. S. 그 다음에 타고 올라가면서 변. S죠. ASS가 돼요.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SAS의 형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합동이 되는 그 모든 조건을 다 만족했을 때. 자, 그 말은 얘가 여기가 3cm가 아니라 BC의 길이 여기가 3cm고 EF의 길이가 3cm면은 얘는 합동이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얘는 합동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SAS라는 거는요. 크게 보면은 길이가 같은 두 변 사이에 크기가 같은 각이 하나가 샌드위치 되듯이 끼어 있어야 되는 거죠. 돼요? A, B랑 D, E, B, C랑 E, F 길이가 같은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지금 같죠? 돼요? 그럼 얘는 SAS 합동 조건을 만족할까 안 할까? 한다는 거예요. 돼요? 여기에 형태에 이 합동의 이름에 조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돼요? 자, 그럼 ASA는 어떤 형태를 하고 있을까요? ASA는 크기가 같은 이런 형태. 자, 크기가 같은 두 각이 존재하죠. 돼요? 그리고 이 두 각 사이에 있는 변의 길이 BC의 길이와 EF의 길이죠. 돼요? 이 두 개의 길이가 3cm로 같네요. 그럼 얘는 ASA 합동 조건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돼요? 두 개의 각이 같고 그 사이에 있는 끼어 있는 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돼요? 형태가 이해돼요? 이해되는 거 맞지? 이게 합동 조건이에요. 이게 나중에 나와요. 엄청 나중에 나올 거야, 합동이. 근데 미리 알아둬서 나쁠 건 없어서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인지 아닌지를 이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돼요? 자, 먼저 일단 요게 길이 아까 4cm 구한 건 일단 그냥 그대로 냅두고, 자, 기역, 미음, 비읍 삼각형과 디귿, 리을, 비읍 삼각형은 이 두 삼각형은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일단 한눈에 보이는 거. 이 삼각형과 이 아래에 있는 이 삼각형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가지고 있을까? 직각. 직각. 각을 하나, 똑같은 각을 하나 가지고 있죠. 돼요? 똑같은 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 혹시 알아요? 선 두 개를 이렇게 교체해서 그었을 때 여기의 각을 예를 들어서 40도라고 하면은 여기의 각은 몇 도가 될까? 여기의 각 40도가 되죠. 서로 마주보고 두 개의 직선을 교체했을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는 같아지는 거죠.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선분 미음 디귿이라는 선과 미음 디귿이라는 선과 기역 리을이라는 선이 두 개가 서로 교차했죠. 돼요? 그때 서로 마주보는 각, 여기에 있는 각과 색깔 맞아야지. 여기에 있는 각과 여기에 있는 각은 서로 같아야 되겠죠.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삼각형에서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나머지 하나의 각은 같을까 틀릴까? 같아야 되죠. 왜? 자, 예를 들어서 얘가 30도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돼요? 그럼 90도 더하기 30도.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각을 모두 더해서 몇 도 돼야 돼? 180도 돼야 되죠. 그럼 나머지 하나의 각 얼마야? 그쵸, 여기 60도 돼야 되죠. 돼요? 근데 여기가 30도면 얘도 마주보고 있는 각이 여기가 몇 도? 30도죠. 그럼 얘도 90도, 30도니까 다른 하나의 각은 몇 도가 돼야 돼? 60도 돼야 되죠. 돼요? 그래서 삼각형에서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는 모든 세 개의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는 말이 돼요. 돼요? 돼요? 그럼 이 두 삼각형은 지금 이 두 삼각형, 검은 삼각형과 파란 삼각형은 모든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이제 알았죠. 돼요? 모든 각의 크기가 같아요. 모든 각의 크기가 같으면 합동 조건 만족해 안 해? 안 하죠. AAA 합동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합동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최소한 뭐 하나는 같아야 돼? S, 변의 길이 하나는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돼요? 자, 그러면 얘네 길이가 같은 변 하나 있었어요. 뭐였을까? 기역, 미음의 길이랑 뭐랑 같아야 돼? 리을, 디귿의 길이는 같죠. 돼요? 얘네 둘은 기역, 미음의 길이는 기역, 니은의 길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리고 기역, 니은의 길이는 디귿, 리을의 길이랑도 같겠죠.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얘가 이제 4cm가 되면서 이 두 삼각형이 무슨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동이 되는 겁니다. 됩니까? 좀 어렵지? 좀 어렵죠? 그래도 지금 해두면 좋아요. 앞으로 도형 문제 나올 때 얘 쓰면서 문제 풀면 엄청 편해져요. 돼요? 자, 그럼 비음, 리을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얘네 둘이 합동인 삼각형인 거 알았으니까. 비음, 리을의 길이는 뭐랑 똑같아요? 미음, 비읍의 길이랑 똑같아야 되지. 여기가 3cm. 돼요? 그럼 기역, 리을의 길이는? 기역, 리을. 기역에서 리을까지의 길이. 8cm. 그 말은 니은, 디귿의 길이도 8cm가 되는 거죠. 그럼 종이 전체의 넓이는 얼마? 32cm 되는 거죠. 돼요? 자, 그러면 심화 유형 2번. 자, 오른쪽 도형은 점 5를 대칭이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의 일부분이래요.
완성된 점대칭 도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니? 자, 이 도형, 점대칭 도형을 일단 먼저 가볍게 그려볼게요. 정확하게 안 그려도 돼요. 가볍게 그려볼게요. 먼저 E흥에서부터 D극까지의 거리랑 똑같은 길이만큼 왼쪽으로 가서 점 하나 찍어줘야 되겠죠.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D극에서 기역까지, 기역의 대응점이 여기 이렇게 지나서 한 이쯤에 찍히겠네요. 돼요? 그리고 얘네 둘이 선으로 이렇게 이어주고 됩니까? 자, 그리고 니은이랑 대응하는 점은 이응에서부터 한 이만큼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선 이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얘네를 이렇게 이어주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도형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돼요? 이때 이 도형의 넓이 구해달래.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죠? 잘라서. 여기 이렇게 잘라서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와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잘라서라며. 잘라서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얼마? 그렇죠.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54제곱센티미터죠. 자,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할 건데요. 자, 여기의 각은 몇 도가 될까? 그렇죠. 여기의 각은 90도 되는 거죠. 점대칭이니까 얘랑 얘랑 대응할 거 아니야. 여기의 길이는 여기 9cm, 얘랑 대응하죠. 그 다음 여기의 길이는 12cm.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와 이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같겠죠? 돼요? 그러면은 54제곱센티미터가 두 개 있는 거니까 얼마? 108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돼요? 치마 유형 3번. 자, 다음과 같은 디지털 숫자로 몇 자릿수 만들려고 그러는데? 세 자리 숫자를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세 자리 숫자를 만들고 나서 자연수 중에서 한 점을 중심으로 뭐 할 거래? 180도 돌려버릴 거래요. 이때 180도 돌려도 완전히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하는 것을 모두 찾아달라고 합니다.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101은 디지털 숫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돼요? 선 2개. 1을 이렇게 선 2개로 표현하죠. 디지털 숫자의 선. 돼요? 그리고 0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 6번 이렇게 그어서 표현하죠. 그 다음에 1은 이 뒤에 1, 1 이렇게 그어지는 거죠. 돼요? 자, 이 다음에 얘를 한 점을 중심으로 아무 점이나 일단 잡아서 얘를 180도 돌릴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점을 중심으로 0의 한가운데 점 얘를 중심으로 180도 돌릴 겁니다. 돼요? 얘 180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숫자 1, 0, 1 똑같이 나오겠죠. 돼요? 됩니까? 이렇게 180도 돌려도 완전히 똑같은 숫자가 되는 걸 찾아달라는 거예요. 돼요? 자, 근데 이제 얘네를 각각
180도 돌렸을 때 어떤 숫자가 되는지를 일단 찾아봐야 돼요. 자, 0은 180도 돌리면 뭘로 바뀌어? 0 되죠. 1은 1로부터 되죠. 2는 180도 돌리면 5가 됩니다. 돼요? 3은 180도 돌리면 숫자가 돼, 안 돼? 숫자가 안 되고 뭐 이상한 영어 되겠죠? 영어 2. 영어 2가 돼버리겠죠. 숫자가 아니라. 돼요? 4는 얘도 뭔가 이상한 이런 도형 되겠지. 180도 돌리면은. 아니지, 180도 돌리면 이것도 아니지. 180도 돌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지, 여기. 이쪽으로 가야지. 돼요? 4를 180도 돌리면 이렇게 바뀌겠죠? 자, 6을 180도 돌리면 6을 180도 돌리면 얘는 9가 되겠죠. 돼요? 근데 중간에 지금 뭐 빠졌어? 5 빠졌죠? 자, 5는 180도 돌리면 뭐 될까? 그쵸, 2 되죠? 2를 180도 돌리면 5 되고요. 5를 180도 돌리면 2가 되죠. 돼요? 자, 그 다음에 7은 180도 돌리면 숫자 돼, 안 돼? 안 되죠. 뭐 이렇게 나오겠죠. 7. 180도 돌리면 8은 180도 돌리면 그대로 8 되겠죠. 돼요? 자, 그럼 9는 180도 돌리면 다시 얘는 6으로 돌아오겠죠. 돼요? 자, 이렇게 각각 180도 돌리면 어떤 숫자가 되는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0부터 300까지의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200부터 300까지 있는 숫자 중에서 180도 돌렸을 때 처음에 있는 숫자랑 완전히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200부터 300까지니까 맨 앞자리는 얼마야? 맨 앞자리는 무조건 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숫자를 예를 들어서 2라고 해볼게. 가운데 숫자도 2예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숫자를 8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돼요? 얘를 한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리면은 숫자가 얼마로 바뀌어? 855가 되는 거죠. 돼요? 얘네 각각의 숫자를 180도 돌렸을 때 값으로 바꾼 다음에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서로 자리가 바뀌죠. 돼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돼요? 자, 얘를 180도 돌렸을 때 처음에 있는 숫자랑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는 맨 가운데 숫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돌렸을 때 180도 돌렸을 때 10의 자리는 위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10의 자리는 10의 자리 그대로 있는 거죠. 같은 숫자가 나오기 위해선 180도 돌렸을 때 처음 숫자와 돌린 후의 숫자가 어떤 애? 같은 애. 누구 들어갈 수 있어? 0이랑 1이랑 8 들어갈 수 있죠. 돼요? 그러면 2, 0, 2, 1, 2, 8 일단 이렇게 3개 들어갈 수 있겠네요.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있는 2를 180도 돌리면 뭘로 바뀌어? 5로 바뀌면서 얘가 어디로 가? 100의 자리에 있던 이 2가 5로 바뀌면서 1의 자리로 넘어가죠. 돼요? 그럼 얘 180도 돌렸을 때 1의 자리는 무조건 뭐라는 거야? 5가 된다는 거죠. 돼요? 그 반대로 1의 자리에 있던 숫자가 180도 돌아가면서 어디로 와야 돼요? 100의 자리로 와야 되죠. 100의 자리로 왔을 때 얼마가 돼야 돼? 처음 숫자랑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2가 돼야 되죠. 그럼 1의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그쵸, 5가 들어가야 되죠. 돼요?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205, 215, 285 이렇게 3개의 숫자가 180도 회전시켰을 때 처음 숫자랑 돌린 180도 회전한 숫자가 서로 같아지게 되는 거죠.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유형 4번. 자, 선지층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얘네가 선대칭 도형이죠. 선대칭 도형의 특징은 뭐야? 자, 먼저 얘네를 정확히 반으로 가르는 축을 마련한 다음에 이 축을 기준으로 나뉜 두 개의 도형이 완전히 똑같은 애, 합동인 애들, 그런 애들을 선대칭 도형이라 그러죠. 그리고 선대칭 도형, 선대칭을 많이 살린 그 미술 작품이 있어요. 뭘까?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종이에 한쪽에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제 그걸 반 딱 접어서 반대쪽에 그대로 똑같이 찍어내는 거. 그걸 데칼코마니라고 하죠. 돼요? 데칼코마니 만들어 본 적 있어? 미술 시간에. 몇 번 해봤죠? 그걸 이제 데칼코마니가 그 선대칭 도형의 특징을 이용한 대표적인 미술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돼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도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화살표처럼 생긴 이 놈이 선대칭 도형, 데칼코마니 기법을 이용해서 찍어낸 거래요. 축은 어디로 접었다 핀 거야? 어디로 접었다 핀 거야? 니은, 미음. 얘를 축으로 이렇게 접었다가 핀 거죠.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기역, 미음, 비읍 삼각형과 미음, 디귿, 리을 삼각형은 서로 같아야 되겠죠. 돼요? 그러면 얘 넓이 하나만 구해준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은 색칠된 부분의 넓이 구해줄 수 있는 거죠. 돼요?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아래에 있는 삼각형으로 하자. 보기 편하다. 자, 위에가 기역 비읍이자 기역 비읍의 길이가 8cm잖아. 그럼 디귿 리을의 길이는 몇 cm? 얘도 8cm 되는 거죠. 돼요? 자, 그럼 이제 미음, 디귿, 리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요. 얘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돼야 되죠. 밑변이 몇 cm? 8cm. 높이가 얼마일까요? 자, 미음에서 높이 구하려면은 여기 디귿, 리을을 향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선 내렸을 때 이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죠. 돼요? 지금 이 길이랑 완전히 똑같은 길이 여기서 구해줄 수 있어. 여기서. 몇 cm? 5cm. 됩니까?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얼마? 그쵸, 20. 그럼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도 20. 그럼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총 40이 되는 거죠. 돼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